올해 암호화폐 이제 전 부문이 "비트코인보다 가격 상승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어요. 델파이 디지털이 공식 X를 통해서 "올해 암호화폐 모든 부문이 비트코인보다 낮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부문은 -84.05%, 에이전트는 70.27%, 밈코인은 51.74, 게임 인프라는 51.51, 모듈러는 47.47%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도 우리가 주식처럼 섹터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분류를 합니다, 섹터 분류를.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암호화폐 sek터 분류를 하는데 "AI 코인이 굉장히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작년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AI 관련 코인들을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AI 코인을 이제 유망하다라고 보는 트렌드 코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전불장에서는 게임 관련한 코인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엑시 인피니트 이런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코인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 섹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알트코인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알트코인 섹터들을 통틀어서 봤었을 때는 밈코인 쪽도 이제 상승이 좀 저조했고, 그다음에 AI 에이전트도 -70%를 나타냈고, 또 인프라 모듈러 이런 것들도 -47%를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부각을 했던 그런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뉴스이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수요에 관한 그런 온체인 지표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사실 요렇게 하락장이나 횡보장, 조정장에서는요, 온체인 지표를 참고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에서는 퍼드성 뉴스도 있고 불안감을 주는 뉴스들도 있고 또 희망을 주는 다양한 뉴스들이 있고, 또 어떤 인물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뉴스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온체인 지표상으로의 고래 움직임들, 고래 투자자 움직임들, 뭐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분들의 움직임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이 수요 지표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근데 이 수요 지표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암호화폐 가격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대부분 이때 많은 수요를 나타냈다가 이제 진짜 상승장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좀 급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사태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때가 최고가였잖아요. 사상 최고가를 처음으로 좀 찍었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수요 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수요 지표가 조금 급감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수요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 온체인 지표를 제시했던 분석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암호화폐를 7만 달러까지 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가격적으로. 근데 제가 어제도 다른 분의 또 분석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서 7만 달러 선을 말씀을 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8만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 7만까지도 좀 내다보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수요는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좀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또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드렸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프리미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이유가요. 최근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최근 상승장에 누가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반감기 이슈도 있기는 했었지만 최근 시장은 '트럼프에 관한 어떤 희망론들이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고,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많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살펴보시면은 이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거래소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볼게요. 10K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 거래소에 거래 자금들이 굉장히 몰립니다. 그러면은 사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한국 거래소 업비트에는 11K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요? 1K라는 프리미엄이 붙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미엄 지표를 살펴보면서 특정한 거래소에서 이 프리미엄이 붙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업비트의 프리미엄이 붙었네. 그러면은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는 대부분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한국 쪽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요를 나타내는 한 지역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 그리고 또 그 거래소를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 이용자들의 성격을 파악을 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유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는 미국 거래소이기도 하니까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미국 기관들의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면서 시장의 수요를 우리가 예측을 했었고요. 실제로 가격이 상승을 요렇게 해 줬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가격 하락세 나타냈었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최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어떨까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경 대표가 이 온체인 지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온체인 지표를 제시를 해서 내가 이거를 제시한 게 꼭 하락장을 이야기했던 건 아니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실제로 이제 쓰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스팟 볼륨 도미넌스가, 코인베이스 쪽에 관한 도미넌스도 요렇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프리미엄 인덱스도 요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 요렇게 한 번 더 제가 이제 온체인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코인베이스를 많이 이용하는 코인베이스 쪽에 관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락장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은 수치이지만 이 부분에 관한 반등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 관한 수요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거는 프리미엄 급락 데이터에 많은 이들이 코인베이스를 이용한 미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도세와 이에 따른 하락장을 자주 언급을 하자 주 대표가 직접 부인을 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의 시장을 하락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공포감이 있었었던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요 시세도 같이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 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요. 비트코인 이제 급락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급락의 이유는, 일단 제가 어제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이제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도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리스크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바이비트 해킹 사건까지도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가 또 급격하게 투심을 끌어내릴 만한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에 있는 센티멘트는 79%가 아직도 블리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많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쪽도 사실 2,500달러 선을 지지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깨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2,496달러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리시하게 좀 시장을 보는 그런 방향성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회복까지는 아닌데요. 이게 하루 동안에는 2.18%, 2.3% 가량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이더리움 쪽으로의 이제 스테이킹 들어간 ETF 있잖아요. 그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게, 그레이스케일에서
ETF,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조항 포함해서 SEC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그 제출된 문서를 SEC가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검토 이후에 승인이 될 경우에 이더리움 쪽으로의 강력한 수급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가격 움직이고 있죠. 실시간으로 2,496달러인데 2,500선을 일단은 회복을 해주는 게 이더리움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고요. 또 이더리움 스테이킹 조항 포함되어 있는 ETF에 관한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